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오늘은 모델 S 플레드 이 딜리버리 이벤트에서 있었던 이 영상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금요일날 전 이 영상을 실시간 라이브로 봤었는데 이거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뭔가 좀 알아보는 것도 있고 뭐 제가 좀 시간도 좀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인데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줄이는 게 지금 목표라서 네, 각설하고 바로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된 차 중에 가장 뭐 빠르다는 거죠. 제로 60마일이 1.99초, 그리고 쿼터 마일이 9.23초, 200마일,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320km/h. 굉장히 빠른 속도고, 일단은 또 마력부터가 뭐 1000마력. 피크가 1000마력이고요. 그리고 레인지가 390마일입니다. 이거는 뭐 EPA 기준일 겁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15분 충전하는데 187마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7마일이 300km 정도 되니까 15분 충전에 300km면 1시간에 1200km는 아니고 이거 뭐 피크일 겁니다. 충전 속도는 뭐 아주 그렇게 뭐 빠른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속도는 그 어떤 전기차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미 훌륭했지만 그거보다 더 훌륭했다라는 것이 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놨죠. 여기 보면은 뭐 엄청난 뭐 퍼포먼스, 트라이모터, 이거는 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보면은 카본 슬리브드 로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슬리브드가 소매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 모터가 딱 있고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이네. 이 로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카본 슬리브 로터라고 이렇게 구글링 하면은 이렇게 카본 파이버가 이 로터를 감싸고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카본으로 바뀌게 되면은 무엇이 좋아지는 걸까요? 한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구글링도 많이 해봤죠. 제가 뭐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 카본을 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본, 여러분들 카본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카본 하면 결국에는 경량화죠. 경량화가 가장 또 중요한 팩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량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 로터를 감싸고 있는 슬리브 자체가 카본으로 바뀌면서 경량화 되는 거고, 이 경량화 되면은 무엇이 좋을까? 여기 감싸고 있는 게 여기 나가려는 힘, 그러니까 가상의 힘입니다. 가상의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는데 일로 가는 이제 구심력이거든요. 이쪽 안쪽으로 향하는 힘. 물리 시간 배우셨죠? 저도 살짝 지금 가물가물한데 결국에 이거를 원심력을 굳이 이래 수치로 표현하면은 구심력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이 값이 아마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인가? 그럴 겁니다. 맞죠? 여기 m이 질량인데 이 질량을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나가려는 들어오는 힘도 감소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런 관성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원심력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도는데 저항이 좀 덜 걸린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이런 식을 알지 않아도 여러분들 대충 머리만 굴려봐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열에도 약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면서 이게 로터의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소재가 바뀌면 무엇이 좋아지는 데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데에서는 카본은 열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 메탈은 덜 민감하다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되려 카본이 열에 있어서는 좀 더 레지스턴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 보면 아시죠? 얘가 카본이고요. 얘가 메탈을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좀 다르죠? 이거 좀 얇은데 얘는 제가 두꺼워졌죠? 그러니까 열로 인해서 팽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로터가 약간 좀 변형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RPM을 높이면 높일수록 결국에는 열이 증가하는 것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변형이 오기 때문에 로터 이런 모터가 돌아가는데 약간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의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 카본 슬리브드 로터는 열에 의해서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메탈을 썼을 때처럼 이렇게 막 변형이 없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 자료를 제가 좀 가져온 거예요. 여기 출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로 질량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열 관리,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틀리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뭐 어떤 데서는 이렇게 나와있고 어떤 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이게 우리가 카본 슬리브드 로터를 씀으로써 이런 이득을 얻었다, 어떤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카본 슬리브드 로터를 썼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뭔가 지구력이 좋아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이클 스피드 속도가 높아져도 모터의 출력 변화가 곡선이 되게 좀 유치가 되는 그런 거를 보이고 있죠. 일론이 여기에다가 좀 더 뭐 말한 게 있습니다. 좀 첨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뭐 고출력을 유지했다라고 하기보다 이렇게 카본 슬리브드 로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터의 구리, 코퍼가 구리죠. 여기 보시면 구리와 카본은 굉장히 다른 비율로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터의 RPM이 올라가면 이제 고열이 되는데 이제 소재가 이 열로 인해서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코퍼와 카본이 각자 다른 비율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터의 성능에도 당연히 지장을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지만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얻는 게 무엇인지는 또 말을 안 했어요. 아무튼 간에 뭐 간단하게 극도로 뭐 효율적인 모터가 됐다라고는 하는데 아무튼간 그렇습니다. 뭐 좋아졌다는 거니까 뭐 좋아졌다는 거겠죠.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테슬라는 이런 출력 저하 현상을 뭐 기어를 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모터와 배터리 기술력만으로 이렇게 해냈습니다. 타이칸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타이칸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2단 기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모터가 RPM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해서 이제 저항이 생기면서 출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2단을 넣음으로써 이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하려는 시도를 했죠. 그 결과 이제 고속 항속 주행에서는 뭔가 전비가 좀 더 훌륭한 그런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이렇게 모터의 출력이 좀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거를 좀 도모할 수 있었는데, 타이칸 봐라, 이게 기술력이지. 2단 기어 넣는 게 기술력이지. 테슬라도 이거 기어 넣으려다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무단 기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사실 기어 안 넣는 게, 기어 안 넣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첫 번째, 이렇게 지금 밝혀진 사실이고, 두 번째로 이 기어의 효율이 마냥 그렇게 막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어를 단다는 것들, 이 부속 부품이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무게 증가분이 상당하고, 그리고 이 내구성 자체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2단 기어로 인해서 증가하는 효율이 생각보다 내연차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2단 기어를 넣는다거나 이런 다단 기어를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플레드를 통해서도 이런 출력의 어느 정도 저하 현상을 이미 무단 기어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2단 기어, 무거워지는 걸 감수해서라도 전비가 되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만들면서도 이렇게 2단 기어를 만들 테슬라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무단 기어로도 이미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기어 말고 두 번째, 배터리입니다. 테슬라 이 플레드 관련해가지고 4680을 쓸 거라고 예상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 4680은 지금은 주문이 중단된 플레드 플러스에서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플레드와 플레드 플러스 사이에 출력도 그렇지만 이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꽤나 났거든요. 그래서 플레드까지는 기존의 배터리의 폼팩터를 그대로 쓰지만 이제 플레드 플러스는 4680 쓰겠다 이렇게 다들 예상했는데 실제로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파워, 배터리, 모터, 출력 곡선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모터의 기술을 이렇게 개발했어요. 거기에다 우리 4680 배터리 넣었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4680 썼으면. 근데 이번에는 4680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18650 배터리를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아니다, 아니면은 2170을 썼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출시가 되고 배터리백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테슬라가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최소한 4680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확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기어가 따로 추가된 건 없다. 그리고 4680 배터리를 쓰지도 않았다라는 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양산사 중에 가장 적은 공기저항 개수 0.208. 네, 정말 0.2라고 안 하고, 왜냐면 이거 소수점 하면 0.21이니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비의 이점이 또 꽤 있겠죠. 그리고 개선된 히트펌프입니다. 와, 기존의 모델 S는 겨울에 이런 전비 하락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모델 3 대비. 왜냐면은 그러니까 히트펌프 없는 모델 기준. 왜냐면은 모델 S랑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 출력에 의해서 생기는 이 페어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좀 데피는데도 쓰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적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미 모델 3보다 효율이 좀 좋았죠. 근데 이번에는 모델 S 리프레시에도 히트 펌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기존보다 30%가 더 좋아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와 진짜 30% 기존보다 굉장히 이거는 아마 기존의 차량 대비일 겁니다. 거기다 이제 50%덜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이게 개선된 서머리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 있었던 그 히트펌프 대비해서 이렇게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레이븐 모델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기존의 레이븐 대비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만 해도 이미 훌륭한 그것만 해도 이미 훌륭하지 않습니까? 히트펌프가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저리 확률이 굉장히 낮죠. 사고 났을 때 이렇게 상해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니자 NHTS 니자라고 있더라고요. 이거 니자가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라는 게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어두운 거 보이십니까? 니자에서 테스트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체 내부 테스트 결과를 였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거죠. 니자 테스트 결과 이거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모델 S 이미 충격의 훌륭한 차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인데 좀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볼보보다 안전하고 포르쉐보다 빠른 차.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일단은 니자에서 직접 이렇게 인증받은 결과는 아니고 또 웃긴 게 니자는 이렇게 퍼센트별로 순위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니자에서 몇 프로 이하 인증이면은 똑같이 별 5개 이런 식이지 막 이게 막 6%, 6.5%, 6.5%니까 7%인 차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니자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계속 홍보하지 말라고 테슬라에다가 안 좋은 얘기를 한 적도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건 좀 니자에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요크 스티어링 휠이 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오토파일럿에 되게 이제 오티마이즈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되게 편하지 않나? 이거 되게 편한데. 그것도 없애버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터치로 가능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기어 변속을 알아서 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기어 변속은 D단, R단, 파킹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를 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전면 주차가 돼 있으면은 앞에가 막혀 있으니까 바로 R단으로 시작을 하고 후면 주차되어 있으면 어차피 후진 주차하면은 박으니까 바로 D단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운행하다가 이제 문을 열면 알아서 P단으로 바꿔준다. 근데 이거 자동으로 P단 바꿔주는 거는 이미 모델 3에도 되던 거라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D단인데 오토홀드 되지 않습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하면은 악셀 떼면은 D단이면서 쓰면서 오토홀드가 박히면서도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멈춰있는 상태니까. 근데 알아서 얘가 P단으로 바꿔줘요. 이게 안전상을 위해 가지고. 아무튼간 이렇게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한 번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시동할 때 약간 좀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좀 터치를 좀 덜 하거나 좀 조작을 좀 덜 해도 되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시로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크롤을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D단, 아래로 하면 R단.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리고 2열이 새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봐도 뭐 기존의 모델 S 레이븐보다 2열의 공간이 좀 더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치라든지 이런 걸 바꾸면서 좀 더 얻은 것 같아요. 기존의 모델 S도 원래 뭐 모델 3에 비해서 워낙 큰 차라서 2열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시트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너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더 효율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리디자인도 뭐 더 좋아졌겠죠. 거기에다 헤드룸도 넓어지고 레그룸도 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히든벤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트라이존이거든요. 운전석 그리고 조수석 그리고 2열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트라이존 그런 에어컨디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2열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에어벤터, 송풍구동 이런 움직임 등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바람 나오는 구멍을 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좀 얇게 되는 거 운전석에 조수석처럼 보이는 얇게 보이는 이런 에어벤트가 2열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인비저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뉴 UI, 사실 기존의 모델 3 오너로서 굉장히 이제 모델 S에 이런 발표하지만 되게 기대하는 것들. 왜냐면은 이런 사항들이 기존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델 3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3가 아톰 프로세서 저전력이라 이런 거 어렵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테슬라 특화적으로 이렇게 설계된 어플에 대해서는 전혀 느리지가 않아요. 기존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느린 거는 이거를 좀 최적화가 덜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모델 3, 모델 Y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스처 영상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아이패드입니다. 이거 끌어다 스크롤하면 여기에 딱 뜨고 좌측에도 놓을 수 있고 우측에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뮤직앱도 이렇게 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로 아이패드, 태블릿을 그냥 였다가 박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이 22개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밝힌 게 테슬라 그 코덱이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코덱이 결국에는 이 테슬라 자체 코덱을 이용해가지고 음질을 더 좋게, 뭔가 사람이 좀 더 듣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는 것과 기존의 USB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게, 이 음질이 일반인 비교해보라고 해도 차이가 날 만큼 그렇게 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테슬라 코덱을 거치게 되면은 좀 더 사람이 듣기 좋게 그렇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도 들음에 불구하고 듣기 좋게 그렇게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코덱 같은 것들, 기존의 USB를 들어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잘 들릴 수 있게, 좀 더 좋아지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코덱을 개발해가지고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외부 음을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좀 거기에 상반되는 파장을 쏴가지고 소음 같은 거 좀 신경을 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스5 수준의 퍼포먼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MCU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아니라 미디어 컨트롤 유닛, 그 얘기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버펑크죠. 이게 사이버펑크를 실제로 모델 S에서 구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에 어느 양산차에서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제 PC로도 구동하기 어려운 이 사이버펑크를 이렇게 구동을 하는 이런 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최소한 스트리밍은 아니었다. 그리고 뭐 플스5나 이런 엑스박스가 내장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테슬라 아케이드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게 테슬라 아케이드를 위해서 전용으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플스용이나 이 액방용으로 만들어진 이런 게임을 이렇게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컨버팅하기 좋게 테슬라 아케이드가 세팅이 되어 있겠죠. 알 수 있는 사실, 기존의 콘솔에 있는 게임도 테슬라 아케이드에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더 유사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모델 S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차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제 뭐 전기차 끝판왕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얘는 일단 출시를 해야죠. 출시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내연차에서 좀 더 내부를 좀 더 멋있게 만든 그런 차에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런 뭔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의 혁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내연차 브랜드가 만든 전기차에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번에 EQS도 들고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혁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여기 혁신 포인트가 무엇이 있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혁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아직 좀 식견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혁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특히 EQS에서도 혁신을 찾을 수가 없었고, 되려 루시드는 그나마 이 둘보다는 좀 낫지만 그렇다고 뭔가 획기적인 그런 거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차 브랜드들이 전기차 본격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테슬라 정도 그냥 뭐 가볍게 잡지라고들 말을 해봤지만, 쫓아오려고 하기도 전에 좀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렇게 기술력 격차를 좀 더 벌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작년에도 오토파일럿 금방 따라온다 하지만 뭐 따라오고 있는 거 없죠. 배터리도 직접 개발도 하죠. 뭐 지금 다른 차들 이런 부품 수급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만, 물론 테슬라도 약간은 줄였지만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죠. 도대체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혁신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혁신이 아니면은 무엇이 혁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저도 아쉬운 게 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FSD 버전 9에 대한 그런 얘기와, 그리고 오토파일럿 리라이트라든지 이런 테슬라 업데이트 V11 이런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는 뜻은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재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밝히지 않겠다. 저 같아도 사실 제가 CEO라 그럴 것 같아요. 호재가 있으면은 이게 주가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때 말을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호재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호재를 올리지, 한 번에 이렇게 빵 터트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호재를 나눠놨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호재를 뭐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진짜 좀 드는 생각이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플레드의 스펙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롱레인지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미 롱레인지만 봐도 0-60마일이 3.1초, 레인지 405마일, 사실 이게 살짝 좀 줄었습니다. 한 7인가? 10마일인가 좀 준 상태인데,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3 타고 있는데, 지금 30대니까 40대 되면은 모델 S나 모델 X 롱레인지로 사는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발표 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뒤쯤 되면 이제 4680 배터리를 이미 얘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을 거고, 이것도 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더 뭐가 변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변한 거 보면은 정말 무서운 회사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아마 벤츠 EQ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해요. 다시 한번이란 뜻은 제가 과거에 한번 다뤘기 때문이죠. 한참 전에 다뤘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다음에도 이런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